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8위의 네덜란드입니다. 3차전에서 로테이션을 꽤 돌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하면서 조 1위를 확실하게 굳히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3차전 상대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던 카타르였음을 고려하면 너무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무브입니다. 덕분에 2대0으로 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죠. 감독 성향은 16강 진출은 유력한 상황이었고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과정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용에게 과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할 문제인데요. 대용의 파트너가 중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공수에서 대용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날 감독도 이를 인지한 듯 3번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모두 대용의 파트너 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대용이 압박을 당하면서 턴오버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연스럽게 수비진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너먼트라는 무게라는 점까지 더해진다면 수비진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반다이크가 큰 실수 없이 무리하지 않고 수비진을 리딩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공격진의 부진도 나름 우려스러운 상태인데 각포를 전방으로 올려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각포 이외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장자는요, 실러선 바이날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6위의 미국입니다. 전문가들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톱시드 잉글랜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선보이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7번의 월드컵 진출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5번이나 기록했을 정도로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6강 진출 확률은 상당히 높게 유지했던 팀이었습니다. 감독 성향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 선수들에게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단의 연령이 젊고 월드컵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련함보다는 패기로 승부를 본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란이 예상대로 밀집 수비를 가동했지만 초반부터 몰아붙이면서 득점에 일찍 성공하는 등 버홀터 감독의 대전략이 잘 먹혔다고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경기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흠인데요. 풀리식이 주포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전에 반코트 경기를 하고도 스코어를 1대0밖에 만들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주력을 살린 드리블과 상대의 카운터를 압박으로 끊어내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상대 중원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용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많은 역습 찬스를 만드는 전략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스테픈 로빈슨, 캐논, 렛겐, 자르데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것입니다. 팀의 객관적인 전력은 앞서지만 전방 자원들의 부진과 대용에 대한 과한 의존도로 인해 경기력이 매우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면 미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골 결정력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미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3위의 아르헨티나입니다. 모두가 해피엔딩인데 아르헨티나는 폴란드를 잡고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결정지었고 사우디가 멕시코에게 패하면서 폴란드도 조 2위로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월드컵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으나 분위기를 잘 추스른 모습인데 스칼로니 감독이 1차전 패배 이후 이 경기는 안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일축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긴 것으로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감독 성향은 메시 의존도가 높은 기존 아르헨티나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듯 했으나 3차전에서는 알바레스가 쐐기골을 넣는 등 공격 루트가 약간이나마 더 다양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도 동료들에게 패스를 배급하면서 제 역할을 하는 등 찬스 메이킹에 집중하면서 폴란드를 몰아치는 모습인데 폴란드가 전원 수비 형식으로 나왔음에도 결국 후반에 성과를 만든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지난 경기에서는 폴란드가 알아서 숙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원의 플레이 메이킹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역시 실리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원의 부진으로 인해 공수가 분리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호주가 피지컬을 바탕으로 중앙의 수비 장벽을 쌓게 된다면 중앙 진입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죠. 결정자는요, 로셀소 후아킨 코레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38위의 호주입니다. 최약체로 분류되었으나 덴마크를 잡아내면서 16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 사우디와 일본에게 밀려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던 굴욕을 당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페널티킥을 내줄 위기였던 상황이 오프사이드로 처리되는 행운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에 극적인 면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감독 성향은 철저하게 수비와 카운터를 노리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4-4-2를 가동하면서 최대한 간격 유지에 신경을 쓰며 상대의 접근을 막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1대1 능력에서는 아르헨티나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개인 기량보다는 팀적인 시스템으로 승부를 봐야 할 전망입니다.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아르헨티나에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위주의 거친 운영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쿼드 구성은 전방 자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빌드업의 대부분이 롱볼 혹은 측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월드컵 예선에서도 톱 자원들이 대부분 끔찍한 폼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레키가 지난 경기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나와 결승골까지 기록했지만 호주가 조별리그 3번의 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3골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결장자는요, 세인즈버리, 로직, 타가트, 보일, 애키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가 실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공수가 분리되는 약점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개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판은 마련된 셈이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